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기 신기우성 1차나 네. 아니면 금천구 롯데캐슬 1차 네. 전세 안고 매매를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게 더 향후 전망이 좋은지 여쭤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두 개의 아파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전세를 안고 갭 투자를 좀 보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신길동의 우성 1차 아파트 혹은 금천구의 롯데캐슬 1차 아파트 어떤 게 좀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롯데캐슬 독산 1차하고 그리고 신길 우성 1차 아파트를 보셨다고요? 네네. 네. 거주 목적이세요? 아니면 100% 투자 목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건가요? 투자 목적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 살고 계세요? 저는 안산 쪽에 거주하고 있고요. 주택이 네. 지금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아니, 주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서울 쪽에 거주하고 있다가 네네. 집을 정리하고 안산으로 가는 바람에 자금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하나 사놓으려고 하는데, 일단 뭐 주택이 없으시면은 투자를 하던 뭐 실거주에 어떤 자택을 구매하던 어떤 거리낌은 없는 거네요, 일단. 자, 롯데캐슬 1차부터 제가 먼저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호재가 많은 아파트예요. 네. 그리고 이 주변 지역에 독산동의 어떤 주변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로 들어서면서 여기는 지금 랜드마크예요. 뭐 1차 아파트가 지금 랜드마크지만 앞으로 또 3차 계속해서 이제 공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변 지역은 어떤 그 독산동의 노후화된 아파트나 주택들에 비해서 단연 어떤 시세를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랜드마크를 형성하고 있는 아파트라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독산동의 롯데캐슬도 투자하기에는 괜찮은 아파트예요. 그러나 단점이 조금 작용을 하죠. 제가 만약에 이제 롯데캐슬 1차 아파트를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저한테 문의를 주셨다면 아마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길 우성 아파트와 비교를 해서 투자 가치가 높은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두 개 중에 굳이 비교를 한다면 저는 신길 쪽을 손을 들어줄게요. 그 이유는 사실 롯데캐슬 아파트는 뭐 살기에도 좋고 기존의 신축 아파트로 거주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높죠. 그리고 주변에 이제 금천구청역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뭐 신안산선 개통이라든지 앞으로 개발 호재도 있고 교통 호재도 있고 앞으로 상승세를 볼 수 있는 아파트다라는 거는 확실해요. 그러나 둘 중에 어떤 투자 가치가 높으냐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신길 쪽을 들어줄 거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것들이 뭐 교통 호재, 개발 호재 모두 좋지만 사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학군이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등학교는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주변에 좀 멀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교육 여건, 교육 환경 자체가 사실 썩 우수한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한계는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이제 시세를 상승할 수 있는, 시세를 이끌어갈 수 있는 랜드마크의 아파트임은 확실한 거니까 자, 투자 가치로 어느 정도는 볼 수 있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가신다라면 학군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상한선, 제약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다음 말씀하셨던 신길 우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길 뉴타운이 굉장히 상승세를 보고 있죠. 가격대가 지금 뭐 10억대가 넘어가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네. 예, 듣고 계신 거죠? 네네네. 네네. 일단 말씀하셨던 신길 우성 1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역세권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1차, 2차, 3차 중에서 굳이 1차를 보신 이유가 있나요? 사실 1차하고 2차하고 같이 보고 있는데, 예. 네, 사실 뭐 1차하고 2차하고 크게 차이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 1차를 말씀드린 거예요. 차이를 모르겠는데 저렴해서 1차? 그런 것도 있죠, 네. 일단 1차는 여기 위치하고 있고 신풍역 인근에 2차가 위치를 하고 있죠.
자, 여기에 2차가 있어요. 2차, 3차가 영신고등학교를 끼고 있고. 자, 일단 우성 1차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의 신길 뉴타운을 본다면 가치가 굉장히 높죠. 자, 이쪽에 신길 뉴타운이 들어서는데 지금 레미안 에스티움 같은 경우에 10억이 넘어가요. 30평대 기준으로. 어떻게 신길동에 1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가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실제로 이 실거래 가격이 10억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신길 뉴타운을 끼고 있는 아파트이면서도 앞으로 재건축의 호재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죠. 그리고 향후에 이제 도림 사거리에 바로 여기 생기니까 초역세권의 입지를 가져가면서도 뭐 재건축 호재라든지 그리고 이제 주변 아파트들의 상승세라든지 이런 모든 여건들이 호재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 신길 뉴타운 쪽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독산동보다는 우성 1차 아파트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 꼭 두 가지 중에서 골라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투자 가치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히려 이제 신길 뉴타운 쪽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자, 신길 뉴타운 쪽에 그나마 저평가돼 있는, 지금은 뭐 10억대가 다 넘어가지만 저평가돼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지금 전세 끼고 갭 투자하실 생각이신 거잖아요. 네. 예, 그랬을 때 크게 가격 차이 없이 신길 뉴타운 하나 꿈의 그린, 혹시 이 아파트 보셨어요? 아니, 거기까지는 예. 네, 그쪽은 가격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가지고. 맞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게 형성돼 있고 또 앞으로도 그 가격을 주도할 아파트들이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에요. 사실 주변 아파트들은요, 그냥 이 아파트가 올라갔을 때 따라 올라가는 정도인 거죠. 자, 신길동에, 신길 뉴타운의 어떤 그 랜드마크를 형성하는 아파트는 이 뉴타운 안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가장 상승세를 볼 수 있는 아파트도 신길 뉴타운 안쪽에 있는 아파트들이겠죠. 자, 그랬을 때 가격적인 부분이 비슷하다라면 굳이 우성 아파트를 선택하실 필요가 없는 거겠죠. 자,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 신길 뉴타운 뭐 하나 꿈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파트들과 좀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저평가.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 가격대가 좀 낮게 형성돼 있고, 또 그렇지만 임대료는 또 높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갭 투자 하시기에는 아마 우성 아파트나 하나 꿈의 그린이나 별 차이 없는 금액으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 드리자면 사실 신길 우성 1차보다는 신길 뉴타운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아파트를 선택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시청자님, 네, 이렇게 정리 드릴게요.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개의 갭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보셨지만 두 군데 중에서는 신길 우성 아파트, 그런데 한 가지 조언을 더 드렸어요. 뉴타운 쪽으로 조금 더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렸으니까 그 아파트도 한번 현장도 가보시고 꼼꼼하게 비교해 보신 후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고민이 있다 하신다면 무료 상담 전화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45번 무료 전화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문자 주셔도 친절하게 해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또 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노원구 상계 네. 905단지 저층 11평 아파트를요. 네.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 네. 추정 그 분담금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원구 상계 주공아파트 5단지 아파트를 지금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네. 좀 추가 분담금이 크게 나와서 이걸 계속 좀 가져가야 할지 고민이 되신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전문가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이거 가지고 계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러시면 충분히 뭐 가치는 다 뽑으셨겠네요. 그죠? 네네. 계속 투자 목적으로 전세 끼고 가지고 계신 거였어요? 네네. 10년 동안? 네네. 아유, 이제는 좀 빚을 발하실 때가 되긴 했네요. 네네. 근데 너무 추정 분담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나중에 제가 이제 이게 보니까 20평, 25평, 33평이 있는데요. 예, 뭐 한 1억 넘게 나오지 않았나요? 아, 너무 많아요. 20평은 한 8천만 원 정도 되고요. 25평은 한 지금 현 시세로 해서 1억 7천인데요. 25평이 1억 1억 7천. 네, 나중에 이제 더 올라가죠. 이제 시세대로 예. 한다면.
그렇죠. 여기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지금 여기가 지금 3억 9천, 8천 이렇게 가더라고요. 3억 9천. 8천. 자, 그러면 이게 일반 분양 아파트가 지금 뭐 1억 5천이라고 봤을 때도 거의 5억 가까이 되는 거네요. 그죠? 5억이 넘죠. 그러네요. 만약에 25평을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만약에 한다면 25평을 선택하고 싶은데 요즘에서 저한테 매도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아, 그러세요?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잘 몰라가지고.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네. 5단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리하죠. 노원역에서 뭐 바로 초역세권에 있는 데다가 뭐 네. 상업시설 접근성 네. 좋고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층이죠. 저층 단지이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아파트예요. 그리고 네네. 지금 현재 어떤 그 창동이라든지 노원역 일대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네네. 예, 창동이라든지 노원역의 어떤 개발 사업들이 계속해서 가시화되고 뭐 이슈화되고 이러면서 사실 상계 주공 아파트들의 어떤 재건축의 사업성과 상관없이 이 아파트는 굉장히 상승세를 많이 봤어요. 그러나 네. 이렇게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보면요. 그 상계 주공 아파트가 이제 사업성, 재건축 사업성 면에서 좀 따져봤을 때는 크게 높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이제 저층이 아니고 중층 주거단지다 보니까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세대수가 지금 소형 평형대로 거의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네. 사실 재건축 사업성 면에서 따지고 본다면 사실 그렇게 우수한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러나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창동역이라든지 노원역 일대 어떤 개발 호재들과 맞물리면서 주공 아파트들의 입지가 부각되면서 그 사업성과는 좀 연관 없이 영향 없이 좀 계속해서 상승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매도 타이밍 잡아보셔도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아, 이게 지금 5층짜리거든요. 예. 아, 그런데. 그러나 이제 지금 네. 5단지가 이 정도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된다고 하면 사실 네. 다른 단지들은 중층이잖아요. 그렇게 네네. 되면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높아질 거란 말이죠. 이렇게 네. 되면 주변 아파트들은 사실상 재건축을 하기에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입지는 좋지만 호재가 있어서 앞으로 뭐 상승 가치는 있다고 보지만 사실상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그 내재적인 가치 면에서 따지고 본다면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죠. 아, 그렇기 나중에 때문에 이제 분양됐을 지금 그 때도요?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 5단지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고 거주하실 게 아니시라면 지금 이거 네. 매도 타이밍 잡아보셔서 이 가격대로 매도를 하시고 좀 갈아타기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이렇게 고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거주 목적이 아니시라면 지금 이 높은 수익이 났을 때 매도 타이밍 잡고 다른 투자처를 또 갈아타게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또 꼼꼼하게 앞으로의 전략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언제나 누구나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45번 연락 주시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제가 지금 서초동에 삼풍 아파트를, 네. 이제 자녀들도 있고 해서 학교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네. 쭉 장기적으로 좀 살고 싶어서 여기를 좀, 보고 있는데 지금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조금, 네,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가 서초동의 삼풍 아파트인데 우리 아이 학군도 고민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네네. 실제 거주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상황이세요? 아, 네네네. 좀 쭉 장기적으로 좀 거주를 하고 싶어서 여기가 지금 재건축이 되면은 많이 오를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사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어떤지 우선 네. 투자 목적도 있지만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면서 투자 목적까지 가져갈 수 있는 곳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표님과 네.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일단 지금은 그럼 어디 거주를 하고 계세요? 아, 네, 지금은 옥수동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지금? 네, 지금 전세로 거주를 하고 있어요. 아, 전세로 살고 계시고 지금 네. 삼풍 아파트는 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하실 생각이신 거고요. 아, 네네네. 예. 자, 그렇다면 제가 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실 거주 네. 목적이라면은 매수하셔도 좋아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이 아파트를 보신 이유가 사실 바로 붙어 있는 반포라든지 네네. 이쪽 주변은 굉장히 가격대가 높죠. 지금 현재 네네네. 뭐 맞아요. 재건축 호재가 있는 아파트들은 뭐 15억, 20억대가 훌쩍 넘어가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들어서는 분양권 아파트들 같은 경우도 지금 25억이 넘어가죠. 30평대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그러나 지금 삼풍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평대 기준으로 했을 때 15억대, 15억 중반 가나요? 네네. 네, 15억 중반 형성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아파트는 좀 저평가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단지 아파트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지금 뭐 9호선 이용할 수 있죠. 그리고 뭐 2호선 교대역 멀지 않죠. 자, 이렇게 대중교통 접근성도 좋고 대단지 규모의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 아파트의 어떤 30평대 가격대가 15억대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저평가돼 있는 거죠. 자, 삼풍 아파트가요, 옛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압구정 현대와 맞먹을 정도의 어떤 고급 아파트로 분양을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가치를 보면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에는 뭐 재건축 호재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가격이 많이 상승했지만 삼풍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억대 중반이라고 한다면 비교가 안 되는 가격대잖아요. 자, 물론 그 압구정 현대만큼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서 충분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상승력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문제도 사실 중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용적률 200% 넘어간다라고 하면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지 면적 기준으로 해서 대지 지분율을 본다면요, 이 낮지 않은, 그러니까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평이한 수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용적률로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총 대지 면적에서 세대수를 나누는 방식의 어떤 그걸로 본다면 사실상 뭐 그냥 평이한 수준의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어떤 재건축의 호재가 나왔을 때,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이 주변 지역의 그런 아파트 가격대들, 그리고 반포라든지 이런 지역의 아파트들의 가격대를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을 따라갈 수 있는 단지 규모,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보다는 상승가치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이시라면요, 들어가서 사시면서 상승세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분 좋게 매수 찬성 의견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내 집 마련하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무료 상담 전화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이번에는 샵 3989번 문자 주신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2062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인천 송도동의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115제곱미터를 보유 중입니다. 이제 매도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자, 이번에 송도로 좀 가보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분이 거주 중이신지 투자 목적이신지에 는 밝혀주시지 않으셨지만 그 송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치보다도 앞으로 미래 가치가 좀 높은 곳입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면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셨을 때 계속 보유하셔도 저는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분양가에서 1억이 넘게 올라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송도 신도시는 갖춰지지 않은 도시이기 때문에 국제도시로서의 어떤 그런 그 일자리라든지 업무 단지들이 계속 인구가 유입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봤을 때는 자족 기능이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는 더 높은 가치를 볼 수 있는 곳이다라고 봐서 이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유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내용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4798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청계 벽산 아파트 112제곱미터에 실제 거주 중입니다. 보유해야 할지 매도하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어요. 자, 이분은 실제 살고 계시네요. 청계 벽산 아파트.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지금 20년 차 아파트죠. 뉴타운에 계속해서 새롭게 아파트들이 공급되고 있고, 그리고 또 5년 차, 10년 차의 아파트들과도 가격이 비슷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년 차 되는 아파트를 굳이 지금 계속 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한번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고, 그리고 바로 옆에 뭐 롯데캐슬, 베네치아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시면 비슷한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젊은 아파트죠. 청계벽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갈아타기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